네, 시간이 됐네요, 벌써. 일조는 열띠게 또 이렇게 하셨나 봐요. 네. 자,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고요. 아주 원론적인 거부터 어떻게 하면 유튜브 채널을 좀 더 잘 활용할지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까지 쭉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항상 매번 느끼지만 식사 시간 이후에 가장 졸릴 만한 시간에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예, 눈에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되게 수업을 듣고 계신지 다 보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 들어오셨나요? 자, 확인 한번 해볼까요? 네, 다 됐네요. 인원은 다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 마케팅 전문가 과정의 SNS 마케팅 노하우입니다. 제가 수업 오프닝 때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난주에. 현재 유튜브 채널은 회사 채널 포함해가지고 3개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그 중에 저 혼자 직접 영상 편집, 촬영 다 해서 하는 건 개인 채널 하나. 근데 요건 자주 못 올립니다. 뭐 일 있을 때마다 올리기도 하고요. 요즘은 특히나 사람 모이는 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영상 올리는데 제약이 좀 있었던 채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SFTV라고 회사 채널, 우리 연구소 채널인데요. 그 채널 하나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시사 프로그램 하고 있는 채널.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만 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시사양파 채널하고 그다음에 SFTV는 매주 2편씩 4편의 영상이 업로드되고 있어요. 매주. 한 주도 안 쉬고. 예, 쉽지 않겠죠. 근데 그것만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블로그를 매일 합니다. 블로그 포스팅을 매일 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네이버에 가서 이상소장 찾아보시면 제 블로그를 보실 수 있는데 매일 블로그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안 걸리고. 그런데 그 블로그의 내용이 뭐냐면 새벽에 글쓰기를 합니다. 예, 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글쓰기를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리고 매일 건강 관리를 위해서 식단을 조절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체중 감량을 좀 해서 먹는 거는 뭐 가려 먹진 않지만 몇 끼 먹는 식사를 찍어서 올립니다. 네. 그리고 또 뭘 하냐면 이 감사 일기라고 그래서 하루에 10가지씩 감사한 일들을 정리해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매일 책을 읽고요. 필사를 합니다. 네, 매일 책을 읽습니다. 하루도 책을 안 읽은 날이 없습니다. 매일 책을 읽고 그 읽은 내용 중에 기억에 남을 만한 내용, 그 다음에 꼭 필요한 내용들은 정리해서 그걸 블로그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만 봐도 아마 다들 숨 막히실 겁니다. 네, 대부분 다 이것만 봐도 대단하다, 뭐, 예, 조미소님 감사합니다. 예, 숨 막히다는 얘기 하고요.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새벽에 수영을 갑니다. 새벽에 글을 쓰고 수영을 가고요.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을 2개를 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회사 공식용, 하나는 개인, 가족들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사생활 2개를 하고 있고요. 페이스북은 몇 개? 예, 계정 2개인데 페이지는 총 6개. 그리고 그룹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카카오 스토리를 하고 있고요. 카카오 스토리는 저장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오늘 SNS 마케팅 노하우에 가르쳐 드릴 내용들이 거의 산 증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게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를 저는 직접 체득화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별것 없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되는 과정 그리고 별거 아닌 일이 회사에 엄청나게 기여를 할 수 있는 홍보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수없이 많이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론적인 내용들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이론적인 내용에 실제적인 일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현장에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떤 부분을 더 편중해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채널들을 운영이 가능한지 요 노하우를 조금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NS 마케팅. 과연 이게 뭘까요? 이 마케팅이 생긴 이유부터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산업혁명 이후에 물건이 귀한 시대에서 물건이 넘쳐나는 시대로 넘어갑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물건은 남아도는 거죠. 생산량보다 인구 증가율이 높지 않은 시기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집에 텔레비전 없어서 TV를 안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텔레비전이 혹시 있다 하더라도 요즘 TV를 잘 안 보는 것뿐이지 스마트폰을 보니까요. 이런 것처럼 물건이 예전에는 없어서 샀어요. 요즘은 어떠냐? 있지만 더 좋은 걸 삽니다. 그러니까 대체품을 필요로 해서 뭐 더 좋은 제품을 사거나 더 우량 제품을 살 때는 구매가 일어나지만 사실 필요해서 새 제품을 사는 경우는 많이 드물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그래서 어떻게 됐냐? 대형 쇼핑몰, 매장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물건을 2 플러스 1, 1 플러스 1 뭔가 마케팅이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뭐가 생겼냐면 영업이 생기죠, 영업. 그러니까 예전에 물건을 만들어 놓으면 구하기 힘드니까 다 사갔지만 물건을 이제 팔아야 되는 입장에서 영업이 생긴 거죠. 영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영업 가지고는 또 한계가 있으니 대량 마케팅이 시작된 겁니다. 그중에 최근 들어 가장 핫하고 벌써 오래됐죠. SNS 마케팅이 뜨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있죠. 왜 그래요? 이 광고 홍보 기업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 주는 정보라고 생각되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SNS 마케팅이 뜨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보시면 각 기업체에서 여러분들을 선발했어요. 왜 했을까요? 너도 나도 유튜브를 하려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유튜브 안 해가지고는 마케팅에서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더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심지어 조금 일찍 시작한 회사들은 벌써 유튜브 가지고 재미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SNS 마케팅 관련해 가지고 담당자라든지 회사가 기업체에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꼭 필요하겠다. 그래야 더 활성화될 것이다. 특히나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에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기 수강하고 계신 교육생분들 대다수 회사들이 국내에만 판매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해외에 마케팅도 하고 판매도 하고 있는 회사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런 걸 보셔서도 SNS가 갖고 있는 파급 효과, 그다음에 글로벌하게 뭔가 물건을 판매하고 기업이 성장해서 매출을 올리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이제 SNS 마케팅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시기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SNS 마케팅은 도대체 뭐냐 이거죠. 네. 뭐 SNS는 뭔지 아실 겁니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죠. 그다음에 웹사이트를 사용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것. 이 자체가 이제 SNS 마케팅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 SNS에 제품을 홍보하거나 회사를 홍보하는 방법이 있겠죠. 우리가 영상을 찍어서 어제 봤지만 회사를 직접 공개하고 홍보하고 하는 그런 방법과 동일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제품의 긍정적인 면을 공유하게 하는 바이럴 마케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상이 재생 목록에 이렇게 하나를 가져가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뜬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깡. B, C의 깡, 역주행하는 거죠. 심지어 요새 신화가 뜨고 있죠. 옛날, 신화뿐 아니라, 최근에 저기죠. 2PM. 짐승돌 해가지고 예전 영상들이 막 돌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반대로 그거를 카피하고 흉내내는 사람들이 영상 제작해서 올리게 하는 그런 것들이 더 유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SNS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요새 트렌디한 요소를 나도 하고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요새 그게 유행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플랫폼에 녹여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마케팅이다라고 보기에는 SNS 마케팅은 좀 차별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그 부분에 있어서 이해도가 조금 더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물건이나 회사나 제품들을 홍보하는 방식의 SNS 마케팅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인 바이럴 마케팅에 대한 관심을 제대로 가져야 되고 기업체가
그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회사가 잘 못하고 있다면 그걸 여러분들이 채워주셔야 될 책임과 의무도 있겠지만 기업에 지금 회사 소속된 회사에 그런 내용들을 안내해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야, 이거 뭐 회사 제품을 찍지 회사만 찍으면 되지 뭘 그런 걸 찍어? 브이로그는 왜 찍어? 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뭐야? 너무 가벼운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를 수없이 여러분들이 얘기하시고 그걸 만들어 나가고 결과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입지가 더 올라가고 여러분의 역량을 높게 평가받으실 수 있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선택된 가장 큰 이유인 대표님께서 판단하신 게 옳았다라는 걸 입증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내부적으로는 임원진들 중에 혹은 다른 여러 선배님들 중에 우리 회사가 무슨 그런 것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다수 있는 회사가 많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건 시대에 뒤떨어지는 이야기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럴 마케팅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잘 보시면 제가 얼마 전에 여행을 갔다 왔어요. 여행을 갔다 왔는데 여행 간 곳에서 유튜버가 와가지고 영상을 막 찍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직업이 그거니까 되게 관심 갖고 옆에서 구경을 했어요. 근데 뭘로 찍는 줄 아세요? 스마트폰으로 찍고 있긴 한데 셀카봉으로. 그리고 찍는 분도 있었어요. 찍어주시는 분도 있고 스텝이 한 대여섯 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잘 나가는 유튜버예요. 그런데 언어를 중국어로 하시더라고요. 중국어 유튜버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중국 사람인가 그랬어요, 저는. 아니었어요. 한국 사람이에요. 스텝도 다 한국 사람이야. 그런데 유튜버만 중국어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인구 가지고 구독자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광고 수익도 제가 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기업체 마케팅 담당자시니까 제가 광고 수익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드렸지만 미국은 광고 수익이 한국의 7배 정도 됩니다. 똑같은 영상을 시청했을 때 똑같은 광고를 보았을 때 미국 사람이 보면 광고 수익이 더 높습니다. 일본은 3.5배 정도 됩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외국에서 보면 더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SNS 마케팅이란 해외 마케팅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이것 자체만으로도 기업체가 글로벌하게 판로를 개척하고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매체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그분이 웃기더라고요. 막 중국어로 막 유창하게 유튜브 막 찍으시더니 그 다음에 한국말로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말씀하시는데 시대가 바뀌었다. 언제까지 한국 시장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여러분들 제품들도 회사에서 수출도 하고 계시겠지만 더 글로벌하게 판로를 개척해 나가는 중요한 툴로 SNS 마케팅이 활용돼야 되는데 그중에 요즘 가장 핫한 유튜브가 어떤 역할을 할 건지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도 배워서 제대로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바이럴 마케팅은 뭐냐 이거죠. 뭐 아시겠지만 블로그, 카페, 뭐 SNS 등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이제 그런 자발적으로 기업이나 기업 제품을 홍보하고 널리 퍼뜨리는 마케팅 기법이라고 돼 있어요. 이론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바이러스 확산되듯이 제곱 배수로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뭐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확산력이 바이러스 같다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지은 거죠. 그래서 이게 특징이 좀 남다르지 않습니까? 이 소비자가 직접 생산하는 콘텐츠가 신뢰가 높아요. 그래서 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경우도 많고요. 위성 채널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회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블로그 기자단, 뭐 블로그 마케팅단 이렇게 해가지고 섭외를 하죠. 그분들과 정기적인 미팅을 하고 그분들에게 광고나 홍보를 맡기기도 하고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에이전트사까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다 보니 요즘은 블로그 신뢰를 좀 덜해요. 블로그 신뢰도를 50%밖에 안 봅니다. 왜냐하면 맛집을 검색해도 마찬가지거든요. 맛집 중에
반은 맛이 괜찮고요. 반은 맛이 없어요. 예, 그게 왜 그러냐? 이게 다 그런 작업에 의해서 마케팅에 의해서 만들어진 블로그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가 좀 떨어집니다. 그런 걸 요즘 일반 소비자들이 모르냐?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예, 이 사람들이 일반인이 혹은 그렇지 않은 유튜브나 블로거들이 하는 이야기들의 신뢰를 더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제작하는 소비자가 제작하는 유튜브 혹은 콘텐츠들이 신뢰성이 더 높고 바이럴이 많이 된다. 그래서 예전에 앞 광고, 뒷 광고 논란 있었지 않습니까? 돈을 받고 해주는 건 신뢰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뒷광고 논란에서 이제 그게 법으로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공개를 하게 돼 있고요. 공개하지 않으면 이제 과태료를 내거나 예, 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건 없지만 중요한 건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확산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자발적 확산이란 링크를 복사해서 퍼뜨리는 것만으로도 확산입니다. 내가 꼭 그 영상을 똑같이 흉내내거나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주면 더 좋지만 눈누난나라는 노래 있죠. 눈누난나에 그런 노래처럼 막 그 댄스를 또 패러디해서 막 하듯이 누군가가 그걸 만들어서 올려주면 좋겠죠.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자발적으로 링크만 복사할 수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만으로도 예, 바이럴 마케팅의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누구나 쉽게 링크를 공유하면 되기 때문에 이미지 같은 경우는 다운을 받아서 넘겨야 되고요. 텍스트 같은 경우는 전체 선택을 해서 복사해서 넘기다 보니까 그것보다 12배나 확산력이 높은 링크 복사 동영상 유튜브 링크가 훨씬 효율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유튜브, SNS 마케팅에서 바이럴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광고보다 상당히 저렴하죠. 영상 하나 터지면 끝납니다. 예. 그냥 뭐 별거 없어요. 저희 회사가 이제 운영하는 채널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최고 많이 본 뷰가 한 7만, 뭐 8만 이 정도밖에 안 되고요. 보통 뭐 적게는 한 5천, 많이 나오면 뭐 한 만에서 한 3만 정도 조회수가 나와요. 근데 이게 적은 양의 조회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동네에서 전단지를 만약에 아파트 벽에 아파트 문에 붙인다든가 예전처럼 신문사에 넣어서 돌린다고 했을 때 볼 수 있는 광고 효과에 비하면 엄청나게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바이럴 마케팅의 특징을 갖고 있다. 그다음에 가장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 부분, 바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댓글을 달았다면 댓글을 달아주란 얘기가 아니라 댓글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주든 아니면 각종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이벤트에 참여한 분들과 소통을 하든 아니면 뭐 여러 사람들이 함께 뭔가 참여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하든 그런 것들이 이 바이럴 마케팅의 특징이고 확산력을 더 높여주는 방법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이럴 마케팅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있어요. 이건 뭐 마케팅 수업 들으면 가장 마지막 단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요런 성공 조건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8가지 조건에 부합되는 콘텐츠들이 바이럴이 잘 되더라. 네, 우선 공짜여야 되고요. 그죠? 그다음에 뭔가 추천해 주는 것. 또 리미티드 한정적이면서 차별화돼서 나만 있을 수 있고 감각적이고 또 감동도 주면서 재미있고 여러 가지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예, 시의적절한 그런 콘텐츠일 경우에 바이럴 마케팅의 성공 요인으로 작용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제작하고 유튜브를 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고려해서 어떻게 하면 확산력을 가질 수 있는 바이럴 마케팅이 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할 건지 그런 부분에 좀 고민을 갖고 하셔야 되는데 영상을 정말 잘 만들어서 콘텐츠를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기획해서 잘 만들어 논들 확산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요? 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요소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노출이 되지 않거나 검색이 되지 않았을 때 결국 예, 확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확산될 수 있게끔 노출되는 거, 검색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시기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컨텐츠이냐가 아주 핵심 요소의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콘텐츠를 올리면 잘 될까요? 예?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트렌디한 콘텐츠입니다. 예, 요즘 가장 핫한 거. 어떤 걸 사람들이 많이 찾을까? 요즘 대세는 뭘까? 요즘 분위기는 어떻지? 이런 거에 둔하면 답이 없죠. 예.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김난도 교수님,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님 팀에서 매년 발표하는 소비 트렌드, 10대 소비 트렌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보에 열광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정확하게 이 트렌디한 부분들을 잡아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 마케터로서 활동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그 주, 그 주, 그 전주, 그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것까지는 아니어도 최근에 요즘 이슈가 되는 내용들, 어떤 게 시장에서 상당히 핫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좀 정보를 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보시면 뭐 실시간 검색어라든지 그다음에 뭐 신문 기사 탑 뭐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봤지만 요즘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서 보냐 이거예요. 그 나만의 그런 정보들을 취할 수 있는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엔 많이 접하고 많이 보는 수밖에 없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페이스북을 하고 계시거나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이 있다면 분명히 저한테 친구 요청을 하거나 팔로우 하신 분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는.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어떤 걸 하겠다라고 마음 먹었으면 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남들보다 앞서가겠다라는 그런 어, 생각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면 트렌디한 정보들을 취할 수 있는 정보 소식통이 꼭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SNS에는 홍보 영상으로 도배가 되면 사람들이 좋아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로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플랫폼을 최근에 핫한 콘텐츠와 연결해서 그거를 풀어내는 방법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예를 들면 요새 다시 시작한 막장 드라마가 하나 있죠. 펜트하우스. 예, 뭐 이런 게 나왔어요. 근데 예를 들면 거기에 나온 어떤 부분, 우리 제품과 유사한 거, 그다음에 그 건물에 나온 우리 신소재 제품, 뭐 이런 것도 괜찮은 겁니다. 이런 걸 엮어서 영상으로 제작하면 그 컨텐츠를 검색량이 터졌을 때 조회하는 동안 생각지 않은 여러분 회사의 영상이 딸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조회수가 높아지고 그게 의외의 홍보 효과를 나타내는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얼만큼 센스 있게 잘하느냐 그게 관건인 겁니다, 사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뭐 기업의 SNS에 인간미를 불어넣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뭐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죠. 홍보성 SNS는 사람들이 보질 않습니다. 이벤트를 하게 되면 봅니다. 요새 그 OK 캐시백이 엄청나게 하거든요. 그다음에 네이버에서도 하고 있고 실시간 쇼핑몰처럼 운영을 하고 있는 커머스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다 그런 형태죠. 사실은. 홍보 위주지만 포인트라는 결과물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매달려서 보는 것뿐이지 일반적으로 뭔가 대가가 없는 활동들을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회사의 내부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녹여서 브이로그로 제작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여기 말씀드렸지만 워크샵, 뭐 개발 과정 뭐 이런 것들을 곁들여서 재미있고 웃음 넘치는 뭐 이렇게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콘텐츠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덜컥 걸리는 겁니다. 뭐가? 회사에서 이런 거 하지 마라 라고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죠. 그런 거 꼭 해야 되냐? 그런 것까지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냐? 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꼭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까 소개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설득이 안 되면 회사가 더 이상의 발전을 하는데 제약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얼마 전 수업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스타벅스는 뭐 하는 회사일까요? 커피 회사죠. 그런데 기업들 사이에서 뭐라고 그래요? IT 회사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사이렌 오더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선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나서 선결제한 금액이 조 단위입니다. 조. 여러분, 전 세계에서 결제를 미리 해놓고 현금을 캐시를 매출로 잡아놓은 상태에 커피를 사용하든 안 하든 그런 IT 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에 스타벅스라는 커피 회사가 글로벌화됐고 차별화 전략을 가져갈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바이럴 마케팅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어디서? 이벤트만 가지고도 가능한 이유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는 뭐 레고 제품들, 그 이전에 늘 뭐 회자되는 작년 연말에 뭐예요? 다이어리. 그다음에 여름만 되면 썸머 이벤트. 사람들은 왜 스타벅스에 열광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거기는 IT 기업입니다. 이 생각의 틀을 깬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유튜브 마케팅을 하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대표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야, 우리 회사가 뭔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홍보를 이 SNS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결정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이것도 안 돼, 다 안 돼? 그러면 사실 껍데기만 있고 홍보용 사내 방송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제가 디모 그룹을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미팅을 몇 차례 했었습니다. 계열사가 10개 이상 되는 아주 큰 대기업이죠. 브랜드도 여러분들한테 친숙한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그 회사에 가서 미팅했을 때 가장 큰 벽이 뭐냐? 담당 팀장님. 심지어 회장님께서 하라고 지시했어요. 전 직원 대상으로 유튜브를 교육하고 유튜브 콘테스트를 하자고 했습니다. 심지어 공장별로, 그 다음에 지사별로, 각 사옥별로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유튜브로 소통하자라고까지 회장님께서 지시를 했는데 그걸 받아들인 부서의 팀장조차도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약 요소가 많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딜레이 된 상태입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그러고 있는데 뭐 연초에도 연락은 또 왔더라고요. 끝난 게 아닙니다.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을 좀 보고 이후 진행 예정입니다. 연락은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도 중요한 건 현장에서는 일이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딱 회사에 투입돼서 SNS 관련해서 유튜브 일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회사에 계시는 선배님들은 하지 않아도 될 인터뷰를 하거나 하기 싫은 얼굴을 노출시키거나 여러분들 업무에 협조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사전에 이거 관련해서 소통을 사내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SNS란 유튜브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홍보 영상이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원하는 컨텐츠로 회사의 방향성과 그다음에 회사의 홍보에 도움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인식 개선이 우선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소비자들의 피드백 활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매자들의요 70% 이상이 구매 의사를 결정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다? 리뷰입니다. 리뷰. 리뷰는 어디서 받을 수 있어요? 다양한 뭐 형태로 받을 수 있죠. 근데 유튜브는 이런 모든 시스템을 충만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겁니다. 댓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네. 처음엔 재미삼아 만든 컨텐츠지만 결국엔 병이 뭐 너무 좋아요. 뭐 치킨이 너무 맛있어요. 막걸리 정말 이거 꿀맛인데. 뭐 이런 식의 댓글들이 많이 달리기 시작하면 게임 끝난 겁니다. 네, 그래서 소비자들의 피드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에 대해서도 고민하셔야 돼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참여를 높이되 피드백 위주의 참여가 이루어지면 그거는 그 컨텐츠는 바이럴 마케팅에 아주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또 공유할 수 있죠. 페이스북에 가끔 보면 이런 거 있어요. 뭐죠? 어떤 제품을 광고하는데 제품 광고 밑에 보면 댓글이 막 달리면서 태그를 걸어요.
최근에 그런 거 보셨나요? 자동차가 벽을 타고 막 다니는 장난감 자동차가 있습니다. 아세요? 장난감 RC카인데 벽을 타고 다닙니다. 벽에 막 붙어 다녀요, 자동차가. 아, 여러분 잘 모르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삼촌이, 고모가, 이모가, 아빠가, 엄마가, 예, 부모, 형제들을 다 링크 걸어서 태그를 답니다. 막 댓글에. 이거 괜찮지 않아? 크리스마스 선물 괜찮을까? 이거 우리 애들 어린이 선물 괜찮아? 어린이날 선물? 생일 선물 사줄까? 이런 막 참여가 막 높아지는 광고를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비슷하게. 아주 핫한 아이템들은 그렇게 해서 성장한 게 무지하게 많죠. 똑같습니다. 소비자들의 피드백을 적극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잘 생각할 때 유명하지 않은 제품들 같은 경우는 유명한 제품과 이 제품의 질 가지고만 싸워가지고 경쟁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제품은 너무 좋은데 왜 저 브랜드한테 지는지에 대한 부분도 다 모두 소비자의 심리에서 시작된다. 예,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글로벌 의류 브랜드 중에 뭐 나이키가 됐든 아디다스가 됐든 스포츠웨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그 브랜딩 로고 심볼을 딱 뗀 상태의 동일한 제품을 만약에 판매를 한다고 치면요. 일반적으로 동일한 제품일 경우에 한해서 로고가 붙어 있거나 상표가 붙어 있는 제품, 유명 브랜드일 경우에 값을 4배 이상 더 지불하고도 구입한다고 합니다. 예, 사람 심리가 그런 거예요. 나 이거 입어. 그래서 SNS의 심리적인 요인을 잘 알아야 되는 게 난 트렌디한 사람이야. 왜? 나 이것도 알아. 이게 되는 거죠, 사실은. 너 이거 봤어? 너 이 영상 재밌어. 라고 얘기하고 전달하는 이유가 나는 이런 것까지 정보를 알고 있어. 예, 그런 영상을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자, 축하와 감사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좋은 소식이 있다거나 뭐 구독자 팔로워가 늘어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벤트도 하고요. 다양한 날짜에 맞춰서 뭐 감사한 표현들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이런 거는 왜 할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 중요하냐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내가 만든 것 같은 느낌을 줘야 됩니다. 이 채널이 구독자 몇 명 되지 않았었던 시기, 이 회사가 크게 성장하지 않았던 시기에 내가 처음에 곰표 맥주 나오자마자 내가 먹고 이거 된다 그랬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막 SNS 찍어서 올리면서 야, 나 이거 득템했어. 이거 구해서 먹었어. 근데 이제사 뒤늦게 그거 편의점에서 구해서 찍어서 올리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이런 것처럼 내가 함께 뭔가 이 채널과 같이 가고 있고 이 채널을 내가 구독하고 함께 성장시켜 준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거.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덕분에 진행되고 있다라는 감사의 멘트.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회적 기여를 하듯이 내가 이 SNS와 이 회사의 유튜브 채널에 내가 기여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녹여서 콘텐츠에 제작할 수 있으면 좋다. 자, 그래서 성공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야놀자에 보시면 예, 대신해 드립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궁금해하거나 호기심을 가질 만한 부분들을 브랜드가 대신해서 콘셉트의 콘텐츠를 만들고요. 이것들을 핵심 고객의 필요에게 이제 집중해가지고 제작된 영상들이 이제 올라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단순히 이 야놀자는 뭐 숙박업 소개하는 뭐 앱이니까 딱 그것만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조금은 트렌디한 내용들을 더 섞어서 홍보 마케팅용으로 사용해서 예, 성공을 거둔 사례라고 좀 얘기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뭐 빙글의 비크 콘텐츠라고 해서 유머, 스토리, 뭐 취향 저격, 그다음에 감성, 병맛이죠. 이게 다 일반적으로 1, 20대들의 핵심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이 요소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담아서 친구들과 이제 공유하고 그다음에 캐릭터라든지 이런 스토리들의 아주 만족도를 좀 높이는 단순히 그냥 SNS다라고 보기에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바이럴 될 수 있는 요소들, 그 시청층 혹은 주 소비자층의 만족도를 더할 수 있는 재미있는 컨텐츠를 생산해내는 거. 이게 이제 성공 사례로 이제 됐습니다. 자, 그래서 SNS 마케팅 성공 사례 중에 또 비비고 인스타그램이죠. 그러니까 이 되게 꿀팁이지 않습니까? 기존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예쁘게 보여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정보와 맞춰서 컨텐츠 제작해서 관리하고 있는 채널이죠. 이건 인스타입니다. 자, SNS 활용인데요. 자, 볼까요? 이름 정하기 기준입니다. 블로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성, 연관성, 지속성, 시장성, 목표성, 직접성. 사실은 유튜브 채널 이제 만들려고 해서 회사에 가시면 대부분 다 뭐라고 할까요? 회사 이름 넣은 유튜브 채널을 하려고 할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큰 벽에 부딪힙니다. 그거부터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배너, 채널 아트라고 하죠. 거기다만 넣어도 다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냥 이런 부캐 같은 거 왜 만들까요? 부캐를 만든 이유는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한 거예요. 채널 이름을 굳이 한국 알루미늄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굳이 할 필요 없다니까요. 근데 지금 회사는 그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이 더 많아지는. 공식 채널 만들고 서브 채널 만드니까 일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거부터 막으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 아니, 배너에다가 한국 알루미늄 넣으시면 돼요. 대신 어떻게? 채널 이름 좀 바꾸셔야 된다. 제가 이거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그 경북도청 채널 이름이 경북도청이었습니다. 경상북도. 네. 경상북도였습니다. 경상북도. 유튜브 채널 이름이. 예. 될까요? 됐을까요? 안 됐으니까 저를 불렀겠죠. 제가 가서 컨설팅을 했고요. 강의를 했어요. 구독자가 지금 서울시, 경기도 다음으로 잘 나갑니다. 뭐 때문에? 이름 바꾸고 콘텐츠 바꿔서 대박 난 거예요. 왜? 보이소 TV입니다. 보이소. 예. TV 이름 하나 바꿨어요. 채널 이름 하나 바꾸고 콘텐츠 좀 바꿨어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경상북도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시겠습니까? 아, 구독하죠, 이거. 완전. 구독 안 합니다, 여러분. 아니, 한국 알루미늄을 구독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제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잘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회사에 설득을 해야 됩니다. 회사의 공식 채널입니다라고는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아까 인스타나 SNS 타 SNS는 최소한 공식적인 거 쓰셔도 됩니다. 오피셜 이렇게 아까처럼 빙그레 오피셜 이런 식으로. 그런데 최소한 유튜브는 좀 달리 가야 된다. 다르다라는 얘기를 꼭 강조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름 정하는 게 큰일이에요. 큰일. 그 대신 브랜드 채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걸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 얘기하시면서 이런 내용들을 좀 고려해서 좀 뭔가 새로운 어떤 이름을 좀 한번 제작해 보시면 그거부터가 혁신이고 그거부터가 바로 SNS 활동의 시작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블로그 마케팅의 이제 글쓰기인데요. 기업이 원하는 글을 써야 된다라고 돼 있죠. 이건 이제 일반 블로거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반대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예, 글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 글을 써야 되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 글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번은 뭐냐면 일반적 블로거가 기업체의 마케팅 요청을 받고 포스팅을 할 때는 기업이 담고 싶은 이미지라든지 메시지는 넣으란 얘기죠. 대신 글을 쓸 때 입장은 뭐예요? 고객이 읽고 싶은 글, 고객이 알고 싶은 내용을 쓰는 게 맞다는 얘기. 똑같습니다. 유튜브에서 보고 싶은 영상이냐, 보여주고 싶은 영상이냐고 이야기했을 때 블로그 또한 일반 소비자들이 보고 싶어 하는 영상들을 만드는 것과 동일하게 그런 글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최소한 그 사람이 관계사든 B2B 영업의 타 회사 직원이든 담당자든 그분들이 검색했을 때 나오는 컨텐츠 자체가 그 내가 원하는 시청자들, 내가 원하는 마케팅에 필요한 요소들이 그분들 입장에서 제작돼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주제가 분명한 감정적인 전달과 소통이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감성을 전달하는 감성글 말고요. 이성과 감성이 함께 있는 글인데 예시를 들면 이렇게 돼 있죠. 비도 오고 마음도 올 적에서 여행 다녀왔습니다랑 비 올 때 가기 좋은 여행지 베스트 3. 이거 완전 다른 거죠. 이성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정보가 뒤에 딸려오는 거죠. 유튜브 마찬가지입니다. 블로그, 유튜브 다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맞게끔 감성적인 내용의 그 수식어구와 그 다음에 뒷부분에 팩트나 정보를 같이 가미한 제목, 썸네일들이 인기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블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로그도. 그래서
블로그 품질 높이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 수, 키워드, 제목 수, 이미지 및 동영상, 해시태그, 지도, 체류 시간, 조회수, 공감 댓글이 다양하게 있어요. 요거 자료는 다 여러분들께 미시안께서 PDF 파일로 전달을 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요 SNS 관련돼서 꿀팁들은 저희가 따로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 중에 블로그가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는 것 중에 하나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요. 동일한 글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 쓴 사진을 그대로 갖다 쓰는 거. 이거 안 하는 게 더 큽니다. 그러니까 해야 된다라는 알고리즘이 있지만 하지 말아야 되는 걸 안 하는 게 사실 더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튜브 이외에 홍보용으로 네이버 블로그를 한다거나 페이스북을 한다거나 다른 SNS를 병행하는 상황이 일어난다면 블로그를 가장 먼저 글을 쓰셔야 됩니다. 블로그에 가장 먼저 사진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왜? 블로그에 업로드하는 순간 블로그 AI가 각 SNS를 다 훑기 시작합니다. 이 사진이 어디에 있었던 사진인지. 그래서 타 SNS하고 달리 블로그만 유독 동일한 사진, 동일한 글자를 무지하게 싫어하고요. 뿐만 아니라 불량 유튜브 블로그로 불량 블로그로 낙인이 찍힙니다. 그래서 만약에 글을 쓰시겠다, 홍보용 뭔가를 만들겠다 하시면 베이스는 블로그에 먼저 세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를 하든 인스타라든 페이스북을 하셔야 된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거를 꼭 체크해 놓으셨다가 그렇게 하시는 길 말씀드리고 페이스북 넘어갈게요. 페이스북 알고리즘은 요겁니다. 친밀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이 6명 넘어가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고 만들어낸 장본인이죠. 자, 그래서 친밀도 중에 이제 두 사람이, 혹은 두 페이지가 소통한 횟수가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과 페이지, 사람과 사람. 그 다음에 친밀도 같은 경우는 사용자와 콘텐츠, 그 다음에 콘텐츠에 달린 댓글 또는 좋아요. 그런 숫자들, 이 친밀도,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알고리즘 자체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들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더 노출해주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신 컨텐츠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업로드하고요. 하루가 지나면 거의 노출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유저들이 사용하는 페이스북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하루 지난 컨텐츠는 더 이상 노출이 잘 안 됩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죠. 근데 저는 여기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3일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상위에 계속 노출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댓글을 끊어서 답니다. 대댓글을. 그러니까 댓글이 쭉 달리면 초기에 댓글은 달아드리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달리는 댓글들은 천천히 달아줍니다. 그러면 계속 상위 노출이 됩니다. 페이스북 페이지가.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친밀도, 내가 얼마나 활동을 많이 하느냐,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댓글과 좋아요가 많이 달리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서 하셔야 되는데요. 자, 페이스북 하기 전에 잠깐 쉬었다 할까요? 우리 미소님께서 머리만 이마만 보여주시는데 하프마다 저한테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네. 잠깐 지금 시간이 28분 됐는데 40분까지 12분 동안 커피 한 잔씩 하시고 화장실 다녀오시고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아직 1분 남았는데요. 창식님은 안 쉬시는 건가요? 네. 제 얼굴 나올 때 기다렸다 그냥 바로 그냥 훅 들어온 겁니까? 네, 잠깐 미리 앉아 있다가 와, 반가운 얼굴이 역시. 보이길래 먼저 들어왔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다르군요, 역시. 대단하십니다, 진짜. 네, 윤주님, 크크크 호응 감사합니다. 네. 이 페이스북 해보시면 알겠지만, 하시는 분들이야 또 잘 하시겠죠. 또 이 안에 대단한 분이 또 계실 수 있죠. 저보다 훨씬 잘 되시는 분. 근데 보면 저도 해보니까, 최근에 제가 그 글귀를 하나 썼어요.
뭐라 썼냐면 가까운 사람이 잘 됐을 때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사람이 최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제가 썼어요. 예, 그렇게 썼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그랬더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좋아요가 거의 역대급이 나왔어요. 역대급. 그게 심지어 언제적 포스팅이냐면 날짜를 한번 볼까요, 제가? 꽤 된 포스팅인데도 가까운 사람이 잘 될 때 진심으로 축하하고 응원해주는 것이 진짜 훌륭한 사람입니다. 라고 제가 썼는데 2월 8일 날. 얼마예요, 도대체? 2월 8일이면 날짜가 2주 됐어요. 2주 넘었어요. 그런데 좋아요가 392개입니다. 페이스북에. 현재.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좋아요 누르고 있어요. 그 뒤늦게 오신 분, 뭐 오랜만에 오시는 분 골고루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그래요. 뭐냐면 공감을 한 그 컨텐츠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뭔가 자기 의견을 또 마음을 비춰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어쨌든 다수가 공감하는 컨텐츠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나는 내 입장,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최고인 것 같은데 우리 회사가 잘 돼야 되는데 우리 회사가 잘 돼야 된다라는 걸 이걸 물건을 좀 많이 팔고 홍보를 더 해야 되겠다라는 걸 표시 안 내면서 사람들에게 바이럴 한다는 거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진심 어리게 고객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또 경쟁사에서 하고 있는 것과 차별화된 그런 컨텐츠를 우리 소비자나 관계사나 또 협력사나 거래처에 줄 수 있다면 그러면 뭐 무조건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페이스북. 다음 알고리즘 한번 볼까요? 다 들어오셨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 다 드릴 거니까 한번 쭉 나중에 기회 되면 보시면 되는데 드리면 안 봐요, 사실은. 만약에 진짜 위에서 지시해서 페이스북 페이지 회사 거 만들어라 하면 뭐 보실 수 있지 몰라도 지금 안 들으면 안 봅니다. 그러니까 준다고 해서 제가 줬을 때 보고 이렇게 하셨다는 분 거의 못 봤습니다. 특히 창식님 본다 그랬어요. 보셔야죠. 제가 그 강의안을 웬만하면 다 드립니다. 어디 가나. 근데 철저하게 강의안을 안 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강사분들이. 왜냐면 자기 컨텐츠가 다 노출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원래 강의안에다 제 이야기들을 섞어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거는 흉내 낼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강의안을 다 줘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드립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잘 되시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가서 회사에서 정말 인정받고 그 회사에서 자리를 잡아서 성장하면 그걸로 되는 거죠. 뭐. 그리고 기업은 그걸 통해 가지고 잘 되셔서 매출이 더 올라가면 더 좋은 거고요. 자, 페이스북 콘텐츠 노출 팁입니다. 자신의 페이스북 방문자들이 관심 가진 포스팅 올리면 당연히 뭐 이건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흥미로운 내용 포스팅. 당연합니다. 관심 없는 거 해봐야 소용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먹는 거 올리면 중타 이상 가죠. 그 다음에 이제 셀카 올리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럼 또 올라가죠. 근데 이 기업체는 그런 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쉽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서 가장 공유가 많이 되는, 그러니까 이 노출을 많이 시켜주는 건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도 사람인 거예요. 회사도. 자기네 좋은 얘기 해주면 그 노출 많이 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댓글에 댓글을 대댓글이라고 하죠. 달면 친밀도가 좀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친밀도가 상승하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포스팅하면 나한테 먼저 뜨죠. 그러니까 친밀도가 높은 사람들의 컨텐츠가 먼저 뜨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친밀도가 높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명 핵인싸, 영향력 있는 사람들, 인플루언서 이런 사람들하고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유튜브 채널에 가서 댓글 달고 그 사람들이 우리 채널을 우리 댓글을 상단에 고정해 주거나 혹은 그분이 내 댓글에 대댓글을 달아주는 거 이런 게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페이지 안에 사용자가 단 댓글에 댓글 하는 거 이거 당연히 해주면 해줄수록 더 좋지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일이죠.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사실 이 노력이 동반되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다음 포스팅의 소통률을 실험해 보는 건데요. 방문자들의 관심도를 체크해 보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기적인 포스팅하는데 너무 잦은 포스팅 안 된다고 됐잖아요.
어느 정도 잡는 거냐면 하루에 하나 정도 올리라고 돼 있는데 회사는 더 텀이 더 길겠죠. 뭐한 이틀, 3일에 한 번, 3, 4일에 한 번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걸 개인 그 뭐죠? 아이디에서 공유하거나 뭐 이런 형태로 좀 바이럴 할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더 맞고요. 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3개, 보통 한 3개에서 4개 정도 올리는데 페이스북에서 요즘은 이제 한두 개 정도 올리는데요. 일반적으로 시간대나 그다음에 이제 업로드할 때에 따라서 조회수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출근하는 시간대, 아침, 그다음에 퇴근하고 시간대, 자기 전, 요 세 타이밍이 사실은 가장 좋거든요. 많이 보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좀 보긴 하죠. 그래도 다른 시간대에 비하면 효과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하나 정도 올려라. 이건 뭐냐면 앞에 컨텐츠를 소비하기도 전에 다음 컨텐츠가 올라와 버리면 못 본 상태에서 나와 버리는 거죠. 이건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영상을 다 조회하지도 않았는데 다음 영상이 나와 버리면 앞에 거 안 보고 그냥 다음 거 보면 다행인데 그마저도 안 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한번 놓치면 그다음부터 안 보게 되는 것처럼 그럴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적절한 시간. 특히나 3시간 안쪽에 2개 이상 올리는 건 안 좋습니다. 네, 페이스북 알고리즘이 3시간 텀 이상은 둬야 된다, 최소한. 요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근무 시간 피해서 포스팅하라는 거, 그리고 사진이나 동영상 이용해서 포스팅해라. 자, 그 다음 볼까요? 블로그가 있다면 페이스북 쉐어 링크 다는 거. 아까 블로그 페이지에다가 블로그 안에 페이스북 링크를 달아서 올린다든지, 그 다음에 비디오 올릴 때는 링크보다 직접 페이스북에 영상 포스팅하는 게 훨씬 조회수가 많습니다. 페이스북은 링크를 공유하면 우선 추천, 조회, 노출 빈도를 떨어뜨립니다. 심지어 블로그는 한때 어떻게 했냐면요. 유튜브 링크를 걸면 아예 그냥 비활성화 시켜버렸어요. 예전에. 한 3일 그랬습니다. 3일. 근데 욕 엄청 먹고 다시 활성화 시켰어요. 3일 딱 버텼어요. 네이버가. 그런 일도 했어요. 왜냐면 네이버가 너무 밀리니까 유튜브에. 네이버가 자존심이 상한 것도 있지만 네이버 TV를 한참 만들고 애쓰고 있었던 때라 블로그에 링크를 걸면 유튜브 링크가 죽어서 나왔었습니다. 지금도 안 되는 링크들은 있어요. 뭐 개인정보를 모집하는 링크라든가 그다음에 결제를 요구하는 링크라든가 이런 것들은 네이버는 안 됩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다른 타 SNS를 번갈아 가면서 링크를 공유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소통이 많이 일어날수록 페이스북 곧바로 사진 이제 올리기, 그 다음에 최대 많은 반응이 일어나도록 어려운 영상 가기, 팬들에게 항상 피드백 요청하기,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회사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하고 끝내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항상. 이 영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라고 물어봐 줘야 됩니다. 저희 회사가 열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피드백을 해준 거 보고 다시 또 개선도 하고 그걸 가지고 다음 영상에 도 반영도 하고 그다음 다음 포스팅에도 작업할 때 도움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이벤트 통해 가지고 또 뭐 다양한 혜택이라든지 선물도 좀 주고요. 최소한 언급 정도. 이런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앞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북 인사이트를 사용해서 포스팅 퍼포먼스 체크를 하는데 이거 다 아시죠? 그러니까 어떤 SNS나 이 데이터가 다 축적돼 있고요. 그걸 관리할 때 쓸 수 있도록 뭐 조회수라든지 참여율이라든지 그다음 성비라든지 연령대라든지 이런 세부 분석들이 다 돼 있습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고 분석해서 관리하는 데랑 그런 거 안 하고 관리하는 데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체크를 하시면서 해라. 또 방문자가 올린 포스팅을 충분히 또 격려해주는 댓글이라든지 좋아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인스타그램을 인수를 했죠.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 인수한 지 10년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인스타그램이 한때는 그냥 너무 잘 나갔었을 때 보면 광고 없었을 때예요. 근데 요즘 광고가 또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인스타그램도 예전만큼은 안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스타그램을 무시할 수 없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홈쇼핑 시스템 이런 게 되게 잘 돼 있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지금 라이브 뭐 소셜 커머스 라이브 이런 것도 되게 잘 돼 있는데 동남아만 가도 인스타로 다 물건 삽니다. 예. 택배 이런 것도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으로 물건 사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요. 물건 홍보도 죄다 다 인스타그램에서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요한 게 이제 사진부터 잘 찍자 돼 있는데 느낌이 좀 다르죠. 인스타그램 사진은 인스타그램 앱으로 찍으시는 게 훨씬 좋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시중에 나와 있는 앱들로 사진 찍어야 이게 인스타그램은 좀 활성화가 좀 됩니다. 그런데 일반 카메라로 찍으면 조회수나 혹은 뭐 좋아요라든지 공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제일 중요한 건 꾸준히 올리는 거겠죠, 여러분. 또 여기 사진 한 장 올리는 게 더 좋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 장 올리는 것보다 한 장이고요. 그 다음에 꾸준하게 하나씩 올리는 거, 꾸준하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태그가 다양해지는 효과가 있다라고 했어요. 콘텐츠를 여러 가지 올려주면 어느 태그에도 걸리죠. 근데 맨날 똑같이 뭐예요? 같은 회사. 그러면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 것들의 키워드들을 사용해서 태그를 하는 거, 그 다음 팔로워 늘리는 방법, 해시태그 하는 방법, 검색했을 때 나오게 노출되게 하는 방법이고요. 선팔, 마팔 있죠. 여러분 선팔 하시면 이제 마팔 해주는 거. 그래서 이 정도 하루 제한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좋아요 관리 되어 있습니다. 실제 유저들하고 같이 이제 반응해 주는 거죠. 반응해 주면 또 노출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여기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스토리가 있어요. 인스타그램의 스토리를 페이스북에 공유도 가능하고요. 페이스북의 스토리를 또 인스타에도 되고요. 요새는 유튜브에도 스토리라고 해서 세로 모양의 컨텐츠를 게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뭐 24시간 이후에 사라지는 그런 컨텐츠로 요새 여기에 각광받고 있습니다. 요거 제작하는 앱도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캔바에 가시면 스토리를 위한 편집을 할 수 있는 그런 앱으로 또 활용할 수 있는 기존 템플릿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계정 자체를 비즈니스 계정으로 전환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계정하고 비즈니스 계정이 있는데 비즈니스 계정을 활성화하게 되면 다양한 또 부가적인 기능들을 활용해가지고 유료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타겟팅 좀 잘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잠재 고객 설정하는 방법, 또 내 상품 서비스 가진 장점들 필요한 사람들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타겟팅을 좀 해야 되고요. 페이스북도 페이지는 타겟팅 할 수 있습니다. 지역, 나이대별 뭐 다 해서 관리할 수 있게 시스템, 제반 시스템 다 돼 있다 보니까 우리 회사 제품을 홍보할 때도 그 필요한 타겟을 정확하게 설정한 다음에 활용하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B2B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크게 뭐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알 수 없는 겁니다. 다양하게 어떤 곳에서 어떻게 얻어 걸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챙기셔서 핵심 고객에 대한 부분들 설정을 하셔서 관리하시는 게 좋고요. 해시태그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인플루언서, 유명인 인플루언서들 활용해서 구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 이거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플루언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팔로워가 적다고 해서 인플루언서가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타겟층이 명확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인플루언서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핵심 고객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SNS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이제 유튜브 바로 이어서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기술적인 부분의 뒷페이지에 노출 높이는 거라든지 체류 시간 높이는 기술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강의 드리면 보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뒤에 부분은. 근데 이제 앞에 부분에 대한 이제 기업 사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공유하고 좀 진행하려고 할 거니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개인 채널과 달리 기업 유튜브 채널은 성공하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나 유튜브 담당자 혹은 유튜버 하셨던 분들이 기업체에 콜라보해서 활동을 하시거나 프로젝트 팀을 운영하거나 취업이 돼서 일하시는 분들의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은 결과 쉽지 않더라. 왜? 채널이 이게 홍보 채널이라는 느낌을 지워버릴 수 없다니. 그러다 보니까 구독이 안 돼요. 아니 구독은 뭐 필요 없다면 조회수 많이 나오면 되지. 아니죠. 구독이 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구독이 많다는 건 내가 홍보할 수 있는 툴이 많은 거고요. 내 팬층, 타겟화된 리스트가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 있어요. 부동산 업계에서 아주 핫한 유튜버가 있습니다. 뭐냐면 금매만 하는 유튜버가 있어요. 그럼 현장에 직접 갑니다. 빌딩이 이 값에 나왔습니다. 예, 빌라가 이 값에 나왔습니다. 규모가 좀 사이즈가 커요. 상가가 통으로 스포츠 센터 막 이런 게 나옵니다. 몇십억 막 이런 게 나와요. 몇백억 이런 건물들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메일로 상담 신청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 기본적으로 몇십억 몇백억의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들을 확보가 되는 겁니다. 이분은 가망 고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바이어가 됐든 뭐 해외가 됐든 또 거래처가 됐든 어디든 상관없죠. 일반 소비자가 됐든 그런 층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중요한 부분이겠어요. 그러니까 타겟을 정확히 설정해야 됩니다. 부동산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 10억 이상 현금 자산 갖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떤 게 나오더라도 타겟이 명확하고 그런 리스트가 갖고 있다면 바로바로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기업이라고 한다면 기업에서 정해놓은 구독자, 유튜브 채널에 들어와서 보실 분들의 타겟팅을 정확하게 해서 그분들을 구독을 통해 가지고 확보해 놓는다. 커뮤니티를 만든다. 나의 비즈니스 플랫폼을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구독이 돼야 되는데 구독을 안 해요. 왜? 이 홍보 영상만 올리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헤쳐나가야 될 부분인데 이걸 설득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뭐 원하시는 영상 몇 편은 계절별로 혹은 뭐 분기별로 뭐 반기별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될 영상은 그런 게 아닙니다라고 과감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얘기하셔야 되는데 그걸 도와드리려고 내일 편성을 한 겁니다. 왜? 예시는 저희가 드려요. 이 강의 안에, 오늘 강의 안에. 그런데 이걸 직접 좀 보자는 얘기입니다. 내일. 그래서 보시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야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또 필요하시면 링크 달라면 드릴 테니까 그거 가지고 회사에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창식님. 네. 자, 공식 채널 외에 그래서 서브 채널 운영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기업 이미지를 없애고 기업의 스토리에 맞는 콘텐츠 올릴 수 있는 서브 채널을 일반적으로 운영하고요. 심지어 유명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인들이 사실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좀 껄끄러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대신 옆에서 지원 사격해주는 채널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약간 덜 유명한 유튜버라든지 뭐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대변할 수 있게끔 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회사는 당연히 마찬가지죠. 왜? 회사에서는 대놓고 막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회사 이미지 때문에. 그런데 일반 유튜버들이 막 그런 거 얘기해 주면 저기 뭐랄까 약간 좀 시원한 맛? 그런 사이다 같은 이런 채널들이 좀 필요한 이유기도 하고요. 회사가 언제까지 뭐 공식적인 것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유튜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서브 채널 운영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잘 설득하셔서 재생 목록 가지고 활용을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기업 유튜브 채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투어가 운영하는 채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분명히 여러분들 기업들 이름이 들어간 유튜브 채널을 만들자고 우기실 겁니다. 그러지 말자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하나투어입니다. 하나투어. 여행 125 예. 어때요? 뭐 전혀 하나투어 느낌은 안 나죠. 그런데 뭐 나쁘지 않습니다. 조회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요즘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뭐 크게 활성화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기업 이미지랑 좀 차별화된 좋은 컨텐츠들 가지고 고객들에게 좀 다가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집 꾸미기입니다. 집 꾸미기. 인테리어 관련해서 만든 이제 어플인데요. 집 꾸미기. 유튜브 채널 이용해가지고 기업 내 스타일리스트가 꾸민 집을 콘텐츠로 활용해서 보여주는 그런 채널입니다. 구독자가 어마어마하죠. 88만입니다. 기업체 유튜버 채널 가지고 이 정도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컨셉을 좀 명확하게 좀 잡아서 기업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마케팅 툴로 유튜브 채널을 활성화됐다. 그럼 여러분 1등 공신 됩니다. 그럼 또 어떻게 돼요? 여러분 유명한 유튜버들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애티튜드라든지
사회적 분위기 좀 확인하셔가지고 광고 모델까지는 아니어도 콜라보 방송이라도 여러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미래에셋입니다. 스마트머니라고 되어 있고요. 삼성증권이죠. 삼성팝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금융 정보를 무료로 이제 쉽게 재밌게 담아가지고 구독자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채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좀 딱딱하고 좀 보기 싫은 그런 회사의 어떤 이미지들을 조금 더 부드럽고 손쉽게 접근해서 일반 구독자들을 좀 보유할 수 있는 꿀팁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확보하고 있는 그런 채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요즘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재테크 관심 없는 사람이 없죠. 재테크 유튜버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공식적으로 해가지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고 해서 뭐 구독자 늘어날 거냐라는 의문이 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기업체들, 금융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네 상품 팔기 바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싹 다 빼버린 거죠. 예, 그러고 나서 중간중간 그냥 PPL처럼 짤막짤막하게 넣는 건 넣되, 주요 콘텐츠들은 그냥 일반 구독자나 시청층이 좋아할 만한 그런 정보들을 담아내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힐스테이트입니다. 힐스테이트.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아시죠? 그래서 힐스캐스팅 해가지고 부동산 전문가들하고 부동산 전망 이런 것들 관련해서 이제 뭐 패러디 영상들 같은 게 아주 인기 있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다른 회사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힐스캐스팅, 힐스테이트. 그냥 저렇게 회사 로고나 이름 넣으면 됩니다. 위에다 배너. 채널 아트에다가 넣으면 돼요, 회사 이름은. 그리고 채널 이름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컨셉을 잡아서 좀 제작을 하면 괜찮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기업 유튜브 채널. 일반적으로 연예인보단 기업 직원이 출연하는 게 반응이 좋습니다. 유튜브 그 강의할 때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일반인이 제작한 컨텐츠, 일반인이 출연하기 때문에 새롭게 더 느껴지는 참신함 이런 것들이 좀 있죠. 근데 왠지 광고처럼 연예인들이 나오면 어때요? 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유튜브는 무조건 여러분들 직원들이 나오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요즘 보시면 가장 좀 뜨는 쇼 프로그램 몇 가지 한번 훑어보시면 바로 느낌 오실 거예요. 우리 유재석 씨가 운영하는 유퀴즈 언더 블럭. 유퀴즈 나오죠. 일반인 콘텐츠들이 난리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저기 우리 이수근 씨하고 그 다음에 누구죠? 서장훈 씨가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살. 대박이죠. 이게 다 일반인들 나오는 콘텐츠입니다. 여러분들 기업 다니시지만 여러분들이 회사 싫어하는 거 눈에 막 나와요. 여러분들이 회사 좋아하면 좋아하는 게 다 영상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진심 어리게 영상 찍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반응들 또 그런 게 아주 녹아져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보다는 어쨌든 직원들, 연예인들보다는 일반 직원들이 훨씬 반응도 좋고 효과가 좋다. 그래서 홍보성 느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웹드라마, 토크쇼, 퀴즈 이런 것들 다양하게 제작해서 콘텐츠로 만드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콘텐츠로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라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핵심이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알리는 유일한 방법은 시의성 있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노출을 좀 많이 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유료 광고 써가지고 노출 늘리는 방법이 있긴 한데 적극 권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컨설팅했던 분이 이거를 쓰셨는데 이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유료 광고 했을 때 돈 얼마 지불하면 얼마 정도 노출됐고 어떻게 얼마나 사람들이 봤다라고 다 피드백을 받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높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정 급하면 하긴 하되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돈 대비 하여튼 효율은 좀 떨어진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정보 전달보다는 소통 가능한 콘텐츠 위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조미소님께서 광고만 안 누르게 된다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누르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막 S20 이런 거. 새로 나왔어. 막 이렇게 제품. 이런 거는 좀 보게 되더라고요. 자기 어차피 핸드폰 바꿀 때 되거나 자동차 이런 거는 사실 밀접한 생활 밀착형 광고는 좀 보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는 안 돼요. 여러분 이게 B2B 이런 건 특히 더 하고요. 예. 창식님 저 물 좀 드세요. 물 좀. 네. 네. 그래서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 아닌 소통이 가능한 콘텐츠가 중요하다. 재미와 유익한 정보. 예. 당연히 그런 게 없으면 구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없죠. 확률상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노출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유사 콘텐츠 채널 구독과 댓글 소통하기. 그래서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이제 회사 채널 만들게 되면 그 회사 채널 아이디 가지고 하셔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경쟁사 관련 콘텐츠들 지속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구독 누르고 댓글 달고 소통을 시도하는 것들이 이제 수반돼야 되고요. 그게 영상을 업로드하기 전서부터 그런 작업들이 선행돼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시의성 있는 제목 정하기, 검색 키워드 이거 어디 쓰라고 했어요? 구글 트렌드하고 그 다음에 네이버 데이터 랩실 트렌드들 활용해가지고 최근에 이슈에 있는 키워드들 가지고 제목을 좀 만들어서 우리 회사 컨텐츠와 같이 콜라보해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영상 컨텐츠가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특히나 썸네일이 전부입니다. 예, 제 지인이 제자이기도 한데 25기 제자인데요. 최근에 썸네일을 다 바꿨어요. 근데 옛날 영상도 썸네일 바꾸니까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참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아니, 어쨌든 클릭을 유도하는 썸네일, 예, 구독을 유도하는 썸네일, 뭐 조회수를 높이는 썸네일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이게 감각적이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썸네일도 잠깐 제가 강의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이제 회사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의 아이템과 일반적으로 지금 트렌디한 컨텐츠들을 엮을 건지에 대한 그건 아이디어 싸움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꾸준히 영상 올리기 되게 중요한데요. 이거 아시죠? 첫 번째 영상, 그 다음에 구독자 100명, 구독자 500명 당시의 영상들에게 조금 더 버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출을 더 많이 시켜주는 그런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의 영상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구독자나 조회수가 확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줄을 수도 있는데 그때 영상이 너무 일반적이지 않은 영상이다. 대중적이지 않은 영상이다. 그러면 구독자 안 늡니다. 조회수도 안 늘고요. 그래서 약간은 비율을 좀 정한다 그러면 회사의 홍보나 공식적인 것들은 한 뭐 5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유지한다든지 뭐 회사마다 상황은 좀 다르겠지만 나머지 것들을 간접적인 홍보라든지 재미있는 컨텐츠로 채우시는 게 저는 그 채널 활성화에 훨씬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조회수와 시청 지속 시간 늘리기. 이건 뭐 초기에는 인맥 동원할 수밖에 없고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기 15개 기업의 교육생뿐만 아니라 우리 충북경제 포럼의 멤버 그리고 우리 뭐 김정원 강사님과 민성희 실장 포함해 아마 여러분들이 회사 채널 만드시고 링크 공유해 주시면 가장 댓글 많이 달고 좋아수 늘려주는 사람은 이상우 소장일 겁니다. 김정원 강사님하고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제 제자분들은 제가 다 가서 일일이 달아주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풀시청입니다. 풀시청.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그걸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2배속 해놓고 틀어놓습니다. 끝까지. 근데 영상이 너무 길면 제가 한 3분의 2 정도에서 끊긴 하는데 바쁠 때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냥 끝까지 틀어드립니다. 왜 그게 가능하냐? 전 프리미엄입니다. 프리미엄은 창을 따로 띄울 수가 있어요. 네, 서비스가. 그래서 프리미엄 회원은 얼마든지 영상을 틀어놓고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일을. 예, 그래서 걱정이 없죠.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초기에 영상 업로드 하기 전에 저 영상 언제 업로드 됩니다라고 안내를 하시고요. 그때 돼서 링크를 빨리 공유해 준 다음에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영상을 보시면 안 됩니다. 검색 키워드를 주셔야 돼요. 네, 그 키워드로 검색하면 그 영상이 검색했을 때 상위에 노출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고요. 몇 번째 영상에 올라와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클릭을 해드립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영상의 제목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태그를 잘못 잡으면 상위 노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조회수 좀 올라가다 말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그게 가능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드리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검색했을 때
우리 영상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는 컨텐츠의 키워드를 잡아주시면 그걸 가지고 검색해서 영상을 눌러줘야 그렇게 검색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알고리즘이 연결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영상 올리시기 전에 요번에 저희 회사가 이런 신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럼 그 신제품 관련해서 저희가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해주시면 저희가 그거 키워드로 검색해보고 어느 정도 위치에 나오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풀 시청해드리고 댓글 달아드리고 좋아요 해드립니다. 그 초기 멤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 너무 좋아요. 우리 충북경제 포럼에서 이렇게 묶어주셨고 다 동일한 업무를 같이 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서로 도와주면 한 10명 정도만 그렇게 도와줘도 확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맥 활용들 또 특히나 뭐 지인들 있다면 여러분들 좀 초기 입사하고 이제 신입사원이니까 지인들이나 친구들한테 좀 부탁해가지고 초반에 좀 이렇게 조회수 높이고 시청 지속 시간 늘리는 방법들을 같이 좀 요청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요겁니다. 최종 화면과 카드 활용한 기술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세팅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채널 만드시면 영상 업로드한 이후에 요거를 통해서 관리를 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 채널 안에서 계속 보게 되는 거죠. 또 이 채널 안에서 주고 싶은 것들을 줄 수 있게끔 구독자가 한번 들어오게 되면 시청자가 들어오게 되면 채널의 체류 시간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자 볼까요? 자, 그래서 최종 화면 카드 설정인데요. 이게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가셔서 컨텐츠 누르신 다음에 영상 수정 버튼, 저 연필 모양 누르시면 뜨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동영상 세부 정보에 최종 화면과 카드라고 기능이 있습니다. PC 버전입니다. PC. PC에 가셔서 이 버튼 누르신 다음에 이건 뭐냐면 영상 업로드 이후에 하는 겁니다. 업로드가 완료돼서 노출이 된 이후에 여기에 맞춰서 최종화면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알고요. 그 다음에 멸치 앱스 그 가지고 클로징 화면 만들 때 보면 끝날 때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최종 화면에 박스 쳐져 있거나 동그라미 쳐져 있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최종 화면 같은 경우 카드 같은 경우 이렇게 템플릿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맞게끔 그 위치에 내가 원하는 이전 영상이라든지 구독 버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설정이 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영상 선택해서 최종 화면에 이제 타 채널 영상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정이 2개이거나 뭐 여러 가지 원하시는 거에 맞춰가지고 본인 영상이 아니더라도 연결해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카드 설정 가보시면 카드에서는 원하시는 구간에 5개까지 유형 맞춰가지고 넣을 수 있는데 보시면 동영상, 재생 목록, 채널 링크 되어 있는데 여기에 회사 홈페이지, 그 다음에 회사 다른 SNS 계정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작업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3분 정도 위치에 동영상 카드 넣겠다 하면 3분 타이밍에 이렇게 시간 맞춰 가지고요. 동영상 편집해서 동영상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맞춤 메시지를 정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벤트 참여하기 뭐 이런 거 쓰면 이벤트 참여하기도 써 있고요. 유튜브 마케팅 과정 이렇게 하면 유튜브 마케팅 과정이라고 입력을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링크를 상단에 좌측 상단에 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도한 대로 회사에서 뭐 이벤트를 한다든지 회사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따로 준다든지 이럴 때 활용 가능하실 수 있도록 카드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해 보시면 테스트라고 이렇게 뜨죠. 그래서 영상을 봤을 때 우리가 보면 우측 상단이고요. 찍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왼쪽 좌측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느낌표를 거꾸로 해놓은 거 앞에 글자가 이렇게 원하시는 글자를 넣어서 하실 수 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끝냈습니다. 다들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엄청 졸고 계셔서. 아무래도 이게 참여형 수업이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이런 수업이다 보니까 또 식사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 보이십니다. 기운 내시길 바라고요. 아까 시작에도 말씀드렸죠. 내일 수업은 지금 아까 보여줬던 우수 사례 위주로 해서 영상을 직접 시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영상을 좀 제작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노하우와 팁들을 같이 좀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질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털어놓아야 됩니다. 단순히 내일 뭐 여기 지금 과제라고 기업 홍보 영상 완성하게 돼 있는데 이게 내일 제출하는 거 아니에요. 미리 제출하는 거 아닙니다. 언제죠? 내일 모레.
내일 모레 수업 때 같이 피드백하기 위해서 여유를 두기 위해서 내일 과제를 안 낸 거예요. 대신 뭘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는 부분을 솔직하게 같이 공유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내일은. 그 시간을 좀 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우수 사례 영상물들을 좀 보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내일 모레 제출할 영상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관심 갖게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아까 소회의실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시는 채널 구성, 그 다음에 회사 기업 홍보 영상, 그 다음에 다양한 컨텐츠들에 대한 것들을 같이 좀 이야기 나눌 수. 질문 있습니다. 박윤지님 질문해 주세요. 네. 질문 네 듣겠습니다. 예, 영상 말고입니다. 다른 영상. 주말에 제작했던 영상 말고 다른 영상이면 더 좋고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 새로운 영상 만드시면 좋은데 아니라면 지난 어제 수업 때 제가 피드백을 드렸어요. 피드백을. 기억나시죠? 그 영상을 좀 보완해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드백 드린 거에 맞춰서 보니까 회사 로고나 이런 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막도 봤더니 글자도 막 안 보여요. 그리고 나레이션도 없고 그냥 자막으로만 했어요. 그럼 더빙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기존의 영상을 좀 보완해서 만드시면 더 좋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새롭게 지금 회사랑 연락이 돼서 다시 좀 만들어야 될 분들은 그 영상을 새로 만드시면 됩니다. 네, 그래야지 여러분들 잘 하고 계세요. 잘 하셨는데 아마 회사에 가시면 더 많은 걸 요구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하여튼 조금 더 새롭게 좀 만들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기존의 영상을 업그레이드 버전도 좋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새 거를 제작해도 좋고요. 그건 뭐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왜냐면 우리 그때 그 뭐죠? 우리 퀴즈 맞추신 분 있죠? 퀴즈 맞추신 분 누구지? 민 실장님 퀴즈 맞히신 분 누구죠? 그분만 제가 한 10분 따로 회사에서 요구한 영상 만들 때 피드백 10분 통화해드리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제가 따로 해드릴 건데 그분 아닌 분들은 사실 저요. 그거 저요. 좋습니다. 윤주님. 네. 윤주님 제가 해드릴 거지만 다른 분들은 그럴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하실 수 있을 때 요번 기회에 내일 모레 제출할 영상을 조금 신경 써서 편집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렇습니다. 피드백이 제가 드리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이 동기분들이 같이 보면서 해주시는 게 훨씬 도움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게 배우는 거예요. 보는 것만으로도 배우는데 사실 막상 일부러 시간 내서 뭐 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잘 생각을 좀 해서 영상을 기존의 영상을 보완하시든 아니면 새 영상을 찍으시든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퀴즈 맞추신 우리 윤주님은 어쨌든 10분 동안 통화를 통해서 사전에 저희 주시면 또 질문 또 있습니다. 김혜진님 질문 주셨습니다. 혜진님 말씀하시죠. 네, 뚱뚱 기다리고 있습니다. 키네마스터는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냐고요? 어떤 저작권법이요? 어떤 거 얘기하시는 거죠? 거기 안에 있는 글꼴, 음악, 노래, 노래 괜찮습니다. 소스 그 판매한 거예요. 괜찮습니다. 거기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키네마스터가 돈 주고 산 겁니다. 유튜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편집 툴에 들어가 있는 건 상관없어요. 구매해서 써도 상관없는데 무료 다운 받으신 거 그냥 쓰셔도 될 텐데 무료 음악도 엄청 많은데 거기 안에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유튜브 안에 들어가셔서 그 오디오 보관함 가시면 거기 많이 있어요. 그 음악을 스마트폰 옮기시면 되는데 옮기는 방법이 그 클라우드죠. 그래서 요새 박스인가요? 그 네이버 박스 이용하셔도 될 것 같고 뭐 그렇게 옮기셔가지고 쓰시면 뭐 저작권 안 걸리게 다 쓸 수 있습니다. 네, 다른 분 또 질문 있는데 프리미엄 관련 질문 창식님. 네, 유튜브 프리미엄 질문 받습니다. 창식님. 체험 신청했는데 계정이 회사 걸로 연동됐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
그 나중에 이제 결제되게 되면 체험판인데 이제 결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회사에 청구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거 청구되는 거 사전에 회사하고 협의하셔야 되겠죠. 나중에 막 이제 그리고 그거 회사 거 잘 보셔야 돼요. 아시죠? 왜냐면 회사 계정으로 막 이상한 거 막 봤는데 나중에 관련 영상을 막 떠요. 제가 아는 분이 그 신년 운세 이런 거 사주팔자 이런 거 보다가 실수로 뭐 이상한 걸 봤어요. 그랬더니 그 영상 이 뜨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거 뭐 얘기해도 크게 문제 없는 거니까 속궁합 이런 게 뜬 거예요. 이게 왜냐면 궁합 이런 거 보잖아요. 사주팔자 그러니까 속궁합 이런 거를 영상 한번 봤는데 그다음 난리가 나. 순 뭐 이상하게 뭐 부부관계 뭐 이상한 것만 막 떠가지고 이분이 되게 당황스러운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괜히 회사 계정 가지고 이상한 거 보지 마시고 절대. 그럼 알고리즘상 그거 비슷한 유사한 컨텐츠들이 막 뜨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 회사가 만약에 그 로그인을 여러분 아니 다른 분이 했을 때 되게 상당히 당황스러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 네. 아유, 하여튼 윤주님은 괜찮으신 거죠? 예.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다른 질문 또 있을까요? 질문 더 이참에 질문하실 거 더 웃기다고. 예. 결제 취소하시고 본인 계정으로 다시 무료한다. 자, 민 실장님, 민 실장님 여러분, 예, 계정 돌려막기 이거 예, 계정 여러 개로 계속 무료 체험하는 거 예, 옳지 않습니다. 어쨌든 네, 알겠습니다. 민 실장님 재밌습니다. 네, 다른 질문 없을까요? 네, 여러분 좋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 뭔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 일이 되려면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윤주님 영상 3개 뭐예요, 갑자기? 원래는 3개죠. 원래는 자유 양식 하나 지금 했죠. 그 다음에 내일 제출 양식이 원래 제품이었어요, 제품. 그 다음에 모레 제출이 뭐예요? 회사 홍보 영상이었어요. 자, 영상 3개를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당장 여러분들이. 예, 물리적으로나 뭐 상황적으로 능력 되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어떤 분이 문제가 되냐면 지금 출근해 계신 분, 지금 출근하신 분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도저히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답니다. 집에 계신 분은 집에 계신 분 나름대로 괜찮을 수 있어요. 정말로. 예, 그런데 출근하신 분이 불가능해요. 제가 보니까. 그렇다면 최종 영상을 자유양식이어도 상관없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기존의 영상을 좀 더 편집을 풍성하게 해서 가져오시든 아니면 새롭게 하나 더 만들어서 회사에 좀 보여줄 정도의 수준의 영상을 만드신다는 생각으로 내일이 아닌 모레 제출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 2개가 되는 거죠. 2개. 3개가 아니라 2개가 되는데 동일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제출했던 분의 수준의 영상들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예, 수준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영상들 가지고 다시 편집해도 상관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드린 거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런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화질이 좀 떨어져요. 스마트폰을 찍다 보니까. 그리고 손떨림 좀 있다고 하신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카메라 설정에 가셔서 전면 카메라, 후면 카메라 설정을 고화질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율도 가로 세로 16대 9, 가로 16대 9로 바꾸셔야 돼요. 그게 유튜브 최적화되어 있는 촬영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찍으셔야 앞으로는 원하시는 그림이 나오지. 지금 예전에 그냥 카톡으로 보내거나 대충 쓰던 영상들 일반 찍은 뭐 핸드폰 용량이 작아가지고 찍은 그런 영상 화질 갖고는 여러분들 원하시는 고퀄리티 영상 안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신경 써 주십사. 대신 자료 받아서 지금 영상 편집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은 제약적 요소가 많다 보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만들어 보고 회사 차원의 요구를 해서 다시 한번 편집하시게 된다면 고화질로 가급적 편집하시는 게 좋고요. 자, 또 한 가지 더. 보시면 이게 전송을 카톡으로 받으면 안 돼요. 원본 파일 보내기 하면 속도 되게 오래 걸리고 고화질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카톡에서는 다운돼서 이 용량이 다운되면서 화질이 떨어진 영상이 갑니다. 그래서 가급적인 클라우드 이용하시는 게 더 좋고요. 그래서 전송할 때나 케이블 이용하시거나 이런 것들 잘 감안하셔서 영상 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예, 마무리 질문 더 상식님 뭐 막 하시는데 또 예, 네 치셨어요. 질문 없으시면 네 궁금한 거
네, 박수진님 궁금한 거 좋습니다. 오늘 되게 좋네요. 박수진님 궁금한 거 주십시오. 네. 전화 찬스 5분. 궁금한 거 전화 찬스 5분이요? 안 됩니다. 저도 그 개인 생활이 있어서 네, 안 됩니다. 네, 궁금한 거 있으면 단톡방에 물어보시면 그거는 뭐라고요? 5분 나눠준다고요? 뭐야 도대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네, 안 됩니다. 네. 그러면 박윤주님은 5분 까는 걸로 그냥 까고 5분만 해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5분은 소멸된 걸로 이렇게 하시고 공유 경제 안 됩니다. 예, 그건 안 되고. 예, 일을 2번 하는 거예요. 저는 더 스트레스인 거죠. 10분 이야기해도 될 거를 5분에 2개 채널을 관리해야 되는 1분씩 10명. 와, 대박. 예, 이 진정한 공유경제. 무서운 분들이지, 무서운 분들. 아주 여러분들 동기애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 사랑합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네. 여러분,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는 걸로. 윤지님 안 아프신 걸로. 네, 안 아픈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도망치는 거 아니에요. 네, 전혀 그런 거 아니고.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시장님, 예, 인증샷 하나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이게 서로 친해지니까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적당히 친해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미시장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인증샷 찍고 내일 수업 시간 때 뵙겠습니다. 찍겠습니다. 하나, 네. 둘, 셋. 네, 찍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네,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방에서. 네.